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장례식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급반전된 이유들과 함께 또 오랜만에 CNBC에 나왔던 레리 핑크 회장의 인터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운트 곡스다, 독일 정부다, 사이클 정점 지났다는 트레이더들 꽤나 많이 나왔었죠. 피터 브렌트를 포함해서요. 그러다가 7월 16일 오전만 하더라도 또 탐욕 상태였습니다. 이게 또 최근 또 마운트 곡스 나온다고 하면서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적어도 7월 16일 오전 기준으로는 탐욕을 기록을 했었고요. 하루 전만 하면 중립 상태였다가 지난주는 또 공포 상태였다가 저번 달은 또 탐욕 상태,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건 알트코인도 아니고 덩치가 가장 큰 비트코인만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탐욕 상태로 올라왔지만 그 전 일주일은 또 공포에서 25 언저리를 왔다 갔다 했었고 또 저번 달로 보면 또 탐욕 상태에 있었고 이게 코인 투자의 매력이 아닐까. 물론 위험하긴 하겠죠. 다음 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르겠죠. 다음 주든 다음 달까지는 예상 못하지만 적어도 1년 후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래도 짐작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최근 1, 2주는 계속 공포의 사자, 바이더딥 하자. 왜냐면 어차피 오를 거니까 이렇게 많이 외쳤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바이더딥을 어떻게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선택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일 전에도 이런 영상 올렸었고요. 10일 전, 9일 전, 11일 전 계속 하락할 때 사자, 그래도 1.4억 간다 계속 올렸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영상의 원래 썸네일은 이거였습니다. 8월에 1억, 11월에 1.4억, 25년에 2.8억 간다였는데 요게 이제 거의 7월 4일 독립기념일 미국 그때 이제 독일 정부가 던져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때여서 제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욕을 먹을까 봐 이렇게 그래도 하면서 좀 썸네일을 바꿨는데 그래도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도 저러고 있다고 하면서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올렸냐면요. 제 생각이 이분과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썼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8월에는 1억, 11월에는 약 10만 불, 1.4억, 그리고 25년에는 2.8억은 제가 볼 때 좀 운이 따라야 할 것 같긴 합니다. 2억까지는 몰라도 2.8억, 3억까지는 운이 많이 따라줘야 한다. 이 생각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팁을 드리자면 항상 저는 현금 10%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저는 현금을 또 확보할 계획이다. 왜냐면 아직 장기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현금이 부족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한 1, 2주 겪다 보면 현금이 거의 떨어지겠죠. 그때는 이제 제가 바이더딥 했던 거를 비트코인이 약 1억 원을 돌파했다. 언제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시드의 한 5% 이하 정도는 그래도 좀 팔지 않을까. 굉장히 작은 양이죠. 5% 이하면. 그리고 비트코인이 10만 불, 약 한국 돈 1.4억 정도 되겠죠. 또 한 5% 이하 정도는 팔 것 같습니다. 뭘 팔지는 그때 가서 수익률을 보고 결정을 해야겠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 현금 10%를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현금이 떨어졌으니까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1억 원이나 10만 불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한국의 1억 원, 미국의 10만 불이 또 1억 원과 비슷한 숫자겠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숫자가 넘어갔다. 아마 단기 과열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때에 맞춰서 엔비디아가 꺼진다든지 테슬라가 꺼진다든지 이런 주식이 좀 재미가 없어질까 말까 하면 단기 과열이 이제 오면서 대중들과 함께 트레이더들도 어디 이동 평균선 뚫으면 사겠다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역으로 이용하면서 단기 과열 때 현금을 조금 확보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고요. 그냥 들고 가셔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 실제로 겪게 되는 장기 투자. 요때가 아마 크게 꺼졌을 때가 5월 초 하락이 아니었을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리고 요게 이제 최근에 그 7월 초에 그 독일 정부의 하락. 몇 월에 또 마운트 고스가 던진다, 또 뭐가 온다, 내년 몇 월이 될지 모르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 하락폭이 거의 다 반납을 해버리죠, 이렇게. 요럴 때 좀 사모으기 위해서 5% 이하는 이제 매도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뭐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요.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다. 언제든 살 기회는 또 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또 한 예로 이 그림만 보면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A다. 나름 강세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랐다고 기억되는 2021년도에 그것도 시가총액이 가장 큰 코인 중에 하나인 에이다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1년도입니다. 이렇게 재미없게 있다가 쑥 올랐죠. 그래서 여기 1740원 제가 한번 다 찍어봤거든요. 1740원에서 1125원까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약 10일간 35% 빠집니다. 지금 강세장 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 또 빠지고, 여기 또 올라갔다 빠지는데요. 이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토막이 났어요. 역시 또한 뭐 일주일에서 7일 사이에 1970원짜리가 980원 되면서 반토막. 그리고 또 엄청나게 올라가죠. 뭐 거의 뭐 2배, 3배 올라갔다가 또 요때 이제 부다빔 맞고 한 번, 두 번 떨어지면서 3070원까지 갔던 게 1300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56%. 강세장의 지금 메이저 코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 차트를 보니까 요 그림이 에이다 뭐 알트코인과 굉장히 비슷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역시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쭉쭉 가다가 또 오르려다가 떨어지고 이것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6%짜리 하락이었고요. 또 천천히 오르다가 천천히 빠집니다. 여기를 봤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200원, 3070원을 봤는데 1200원이면 좌절할 만하죠. 또 마이너스 30%. 그러다가 힘을 받아서 막판에 막 올라가는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21년 1월 1일 가격입니다. 더 옛날도 아니에요. 1월 1일 200원이었던 A다가 21년도 9월 2일 즈음에 한 8개월 만에 결국은 3,595원, 무려 1689%, 거의 18배 상승을 이뤘다고 제가 좀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그림을 좀 머리에 넣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크게 올랐다고 뭐 크게 좋아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뭐 공포에 질릴 필요도 없다. 대략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꾸준히 그냥 모아가면서 바이더딥 하면서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찾아봤습니다. 자, 최근에 초상집이었는데 잔치집으로 변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사이클을 최소 2번에서 3번 겪으면요. 그냥 초탈해집니다. 초연해져요. 최근에 잔치집으로 변한 게, 막 연속적으로 또 호재가 터졌었죠. 트럼프 뭐 총격 이거는 호재라고 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총격을 당하면서 비트코인은 3% 오르고, 뒤늦게 이제 부통령을 7월 16일 기준으로 지목을 했는데, 그분이 또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이고 22년에 대략 비트코인 25만 불 정도를 소유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하락장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다는 자체가 코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피격 사태 터진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이 200일 SMA, 뭐 단순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갔다.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호가 뜬 거죠. 그래서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는 데다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파월이 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인플레 2% 기다릴 필요 없다. 금리 인하할 수 있다. 호재가 막 겹치죠. 그리고 또 하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 ETF 날짜 받아왔습니다. 7월 23일이 거의 확정적이다고 했고요. 실제로 SEC에서도 7월 23일 날 이제 출시할 것 같다고 7월 16일 기준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막 이것저것이 막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블랙락의 CEO가 CNBC 인터뷰에 나와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줍니다. 합법적인 디지털 금이다. 공부 후에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서 회의론을 철회했던 이제 라떼 시절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는데 요거를 이제 동영상을 링크하면서 마이클 델이라는 델 컴퓨터, 예전엔 컴퓨터 팔았고 지금 소프트웨어 팔고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돈 많은 이제 부자로 알고 있는데 역시 비트코인 매력적이야. 이렇게 또 의미심장한 트윗을 또 날렸었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굿 타이밍이라고 했냐면요. 사실 제가 어제 영상 그 주주 연례 서한을 레리 핑크 회장이 보냈다는 영상 찍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재미없었어요. 뭐 코인 안 오르면 저도 재미야 없죠. 그래서 레리 핑크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부를 하면서 찍었던 영상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좀 근시일 내에 레리 핑크 회장이 지금 뭐 뉴스 인터뷰 많이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와서 비트코인 마케팅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영상을 주주서한 영상을 만들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굿 타이밍이라고 썼고 본의 아니게 지금 2번 연속으로 뭐 레리 핑크 회장의 얘기를 하게 된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자 제가 자고 있을 때 CNBC 스쿼 온더 스트리트에서 핑크 회장이 나와서 이번엔 뭐 앤드류나 조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잘 아시죠? 미국 주식하는 분들에게 유명한 짐 크레이머. 뭐 이분 하는 말 반대로 얘기하면 돈 벌 수 있다 해서 인버스 짐 크레이머 ETF까지 출시했었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레리 핑크 회장과 만나서 굉장히 하이톤이고 재밌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둘의 매치가 기대가 되면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짧게 한번 요약을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인터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깁니다만 제가 코인 부분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짐 크레이머가 소개를 하죠. 굉장히 똑똑하고 돈 많은 레리 핑크 이제 회장을 모시게 됐다. 운영 자산이 10.6 트릴리언 달러라고 크게 이제 CNBC 화면에 뜨거든요. 10.6 트릴리언 달러는요. 1.47경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운영하는 부자형이 나왔습니다. 한번 즐겁게 얘기 나눠보시죠 하니까 야, 정말 시종일관 저는 레리 핑크가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인터뷰했던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이제 저는 뭐 비트코인 얘기하는 것만 보기도 했었지만, 비트코인 얘기 들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상을 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왜 해? 그래서 레리 핑크가 항상 설득을 시키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이 가이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코인 얘기만 한 거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중략은 하지만 요약을 해보면, 최근에 레리 핑크 회장이 G7들 만나서 성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레리 핑크의 이 레벨이 높죠. G7을 만나고 왔다고 하면서 또 디지털화, 탈탄소와 에너지 효율을 강조했었고요. 또 미국 뭐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은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장, 여기도 성장. 그러니까 AI로 성장을 시켜야 됐다. 그것과 좀 맞닿아 있죠. 굉장히 힘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 빚이 자녀와 손자에게 부담된다. 역시 저번에 연례사안에 했던 말이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동적인 자본주의와 기업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성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은 트럼프 그 피격된 거는 좀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직접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이때 당시는 얘기는 안 했지만 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블랙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ETF 역사를 통틀어서 분기에 들어온 가장 큰 유입 1,500억 불이 이제 블랙락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뭐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제 비트코인 ETF가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이 기관 명단, 샀던 명단들이 이렇게 2분기 실적 발표하고 한 45일 뒤에 나오거든요. 언제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기관들 명단, 샀던 명단 기다리는 재미도 나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 짐 크레이머가 묻습니다. 당신은 코인을 품어주는 리더가 됐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트코인에 입도록 만들었으며 이더리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이건 좋게는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아무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거 정부 적자 때문인가? 장기 투자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짐 크레이머는 정신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말해보시죠 하니까 약간 뭐 장난기도 섞여 있는데 죄인처럼 엄숙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예스, 뭐 당신 뭐 엄청났었지. 막 이렇게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웃으면서 아주 자신만만한 회의론자였습니다. 하면서 막 다들 깔깔깔 웃더라고요. 근데 다시 전 공부를 했고 배운 후에 다시 와서는 5년 전에 내 의견이 틀렸다고 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다른 것들과 상관관계가 없는 합법적인 금융자산입니다. 아마도 미래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레 추측이 되고요. 상관이 다른 것과 없다는 거는요. 약간 안전자산, 금과 같다. 금이 보통 주식이랑 따로 놀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더욱 두려울 때 투자하는 상품이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죠. 비트코인을 지금은 막 이렇게 금리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나스닥과 같이 간다고 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레리 핑크의 회장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얘기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니까 이 친구의 머릿속을 잘 들여다 봐야겠죠. 근데 이 친구는 분명히 두려울 때 사는 상품이다. 요거는요, 결국은 값이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 금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 어느 순간 이후에는 이제 가격이 잘 안 움직이겠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자산은 과도한 지출로 화폐를 절하시키는 어떤 국가들을 위한 도구이자, 근데 이 어떤 국가를 하면서 마치 약간 미국을 뭐 지칭하는 듯한 약간 논리 듯한 이런 뭐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런 도구이자 매일의 삶을 위협하는 이들을 지켜주며 이 얘기인 즉슨 인플레에서 지켜주지 않을까. 역시 뭐 제 의역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정적인 컨트롤을 본인이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공부한 이후로 이제 바뀐 관점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지금 장난스레 이렇게 즐거워하는 건 정말 처음 봤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부 한 10 몇 초만 요 내용을 잠깐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know, I was a skeptic. Yes, I was a proud skeptic, and I studied it, learned about it, and I came away saying, okay, my opinion 5 years ago was wrong. Here's my opinion today. This is what I believe in today. 굉장히 장난스럽고 이렇게 유쾌하게 인터뷰를 했던 걸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뭐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기분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한다고 믿는 주요 신봉자, 메이저 빌리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자 낙관주의자다. 또한 과거 언급했듯이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 클래스이자 이제 금이나 주식 같은 하나의 클래스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골드입니다. 역시 예전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략을 하면서 많은 자들이 놓치고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두려워할수록 투자해야 하며 또 한 번 안전자산에 약간 금의 느낌을 갖고 있죠. 또 산업적으로도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자산이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평소에 얘기를 했던 자산 토크나 쪽 또는 AI 쪽은 얘기를 안 했지만요. 그 전 인터뷰에서 앞쪽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얘기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수많은 분야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쓰일 것이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짐 크레이머가 깔깔깔 막 크게 웃으면서 더 이상 동의할 수는 없군요. 완전히 동의한다는 거죠. 근데 짐 크레이머는 제가 한 1년 반쯤에 영상 올릴 때 비트코인을 적대시하는 뭐 악평을 하는 뭐 5대 악당 중에 한 명으로 뽑혔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웃으면서 당신이 마음을 바꿨듯이 저도 바꿔야겠네요. 낙관적인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레리 핑크의 표정입니다. 아, 또 한 명 전도했구나. 이런 표정이죠. 참 재밌어서 이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결론은요. 그래서 결국 뭐 일희일비 하지 말자. 호재든 악재든 우린 여전히 아직 1단계, 비트코인이 아직 성장하고 올라가려면 아직도 먼 1단계에 와 있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즉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므로 본인만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서 장기 레이스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